아이언큐 양자 컴퓨터 한 개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36억 개의 가치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23일 파이낸셜 타임즈 관계자의 말을 좀 인용하자면 엔비디아가 H100 GPU의 생산량을 24년도에 150만 개에서 200만 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긴 한데 엔비디아에서 출시하는 GPU 중에 가장 빠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한 30배 더 빠른 GPU를 발표했다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앞으로 계산할 거에 대비하면 30배 증가한 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계속 이어가 보면 이는 올해 전망치의 50만 개와 비교해서 생산량이 3-4배 정도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64개의 알고리즘 큐비트를 완전히 시뮬레이션 하려면 기존 H100 GPU라는 걸로 이 알고리즘 큐비트 64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계산해보면 36억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36개 아니고요. 36억 개예요. 그래서 이걸 좀 계산해보면 엔비디아 GPU인 DGX H100이 한 대 가격은 23년 8월 현재 기준 6천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언큐가 AQ64에 도달한다고 하면 다음 마일스톤이죠. 이거에 도달한다고 하면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언큐 양자 컴퓨터 AQ64 한 대 가격은 36억 개의 엔비디아 GPU의 가격하고 맞먹는 거고 한 대 가격이 6천만 원이니까 이걸 풀어서 계산해보면 약 214조가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큐비트 64 한 대 가격이 214조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물론 양자 컴퓨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류를 수반하고 있는 컴퓨터라서 고전 컴퓨터를 완전히 다 대체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나도 압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엔비디아 GPU를 훨씬 압도하고도 남는 성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간적인 것도 문제예요. 이 36억 개를 만약에 생산한다고 그래요. 사실 36억 개 이거 생산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생산했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이 36억 개를 어디에 놓을 거예요? 어디에? 부지를 매입해야겠죠. 앞서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존이 전기 요금을 아끼려고 발전소 근처에다가 부지를 매입한 게 3천억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에도 36억 개 이 GPU가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 의해서 좀 보자면 빅테크들의 GPU 칩을 구입하고자 하는 주요 회사들은 대규모의 GPU를 놓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하고. 너무 부지에 대한 비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뭐냐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만 무려 1조가 넘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3-4달치가 1조가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되고 그런 거를 고려해본다면 아이언큐의 알고리즘 큐비트 64의 경쟁력은 그냥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고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정도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보면은 아이언큐 알고리즘 큐비트 64가 동시에 처리하는 게 2의 64승계거든요. 2 곱하기 64 아니고요. 2의 64승계예요. 이거를 동시에 처리하는데 숫자 길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이언큐의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동시에 빨리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AQ64가 이 정도 수치만큼을 처리해요. 동시에. 숫자 개수로만 보면은 20개 정도가 돼요. 이걸 수치로 표현하자면 약 2만 조개를 한 번에 처리해요. 이 정도가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36억 개를 엮었을 때 성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오류 그런 거 좀 감안해야 되긴 하긴 하지만 그 전에 아이언큐의 상업화 GPU 가격 대비 계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눌러주신 분들 초월드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시청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가격 대비로 계산을 좀 해보자면 아까와 비슷한 식으로 계산했을 때 알고리즘 큐비트 64 한 대 가격을 추정적으로 계산해보면 보수적으로 좀 높게 적을게요. 그래서 1000억이라고 해볼게요. 한 대를 1000억이라고 하고 GPU 36억 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GPU 36억 개는 214조이기 때문에 1000억 분의 214조니까 2140배 줄여서 대량 퉁쳐서 2000배 이상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이 1000억이라고 하는 건 왜 이렇게 잡은 거냐면 기존에 아이언큐 매출들이 있죠. 작년만 해도 아이언큐 매출이 1000억이 안 넘어요. 양자 컴퓨터를 판매했는데도. 그런데도 이거를 굉장히 높게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2000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 기본 전기세만 3-4달에 1조 나간다 그랬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공간 또한 대량의 GPU를 놓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좁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가격 경쟁력 우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구입하면 회사는 기본 1조를 벌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이런 지금 배수를 보면 엔비디아가 더 빠른 GPU를 출시한다고 할지라도 양자 컴퓨터에서 AQ 개수를 하나 올라가는 것이 GPU의 차기 칩보다 압도적으로 더 빠른 수치가 되기 때문에 이 이후로 가격 경쟁력을 논하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30배 더 빠른 걸 차기작 버전을 내놨다고 한들 AQ 몇 개 올라가는 거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양자 컴퓨터는 특성상 고전 컴퓨터에 동일하게 연산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전기세, 공간, 성능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이 한 부분 제외하고 다 뛰어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경쟁 자체가. 그리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범용적인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칩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만 해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보여드릴 건데 이건 어떤 수치를 논하는, 그러니까 수치를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자, 알고리즘 64 큐비트일 때 엔비디아 GPU H100이 36억 개 정도의 성능하고 맞먹는다 그랬잖아요. 수치로 보면 20개 정도가 돼요. 그죠? 이 정도가 되는데 이걸 기억하세요. 이걸 64일 때 이 정도고요. 가격 경쟁력이 이것만 해도 2000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64고 이게 256이고 384, 1024죠. 이때부터 25년, 26년, 27년, 28년 1년 단위로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죠? 이 연도하고 증가하는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자, 이게 알고리즘 큐비트 64일 때 20개 정도였었습니다. 이걸 동시에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56개면 이게 지금 어떤 길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옆으로 길어졌다고 해서 성능이 배수적으로 빨리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성능이 이렇게 제곱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제곱으로 빨라지는 거라고요. 이때 수치를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거냐면 슈퍼컴퓨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때부터 이미 256승 때부터 이거는 양자컴퓨터 세계에서 얘기하길 전세계 하드드라이브의 비트 수보다도 많다 라고 얘기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에 384승 그 다음 마일스톤이죠. 이걸 달성하게 되면 이 숫자 길이가 도대체 몇 개죠? 와, 굉장히 길죠? 이건 진짜 너무 길어요. 이거 보고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실제 진짜 존재하는 숫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때부터는 실제 우주 입자 수보다도 많고 그 다음에 1024승이 되면 숫자 길이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네 줄이죠. 이건 정말 미친 숫자고요. 이때 정도부터는 화학에서도 대혁신이 일어나는 시점이고요. 이 정도 되면 이거 숫자가 아니고 문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도 정리를 하자면 GPU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숫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뒷끝에서 이 수치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큐비트를 추가할 때마다 큐비트가 증가할 때마다 가능한 결과가 2배로 증가합니다. 기존 대비. 그래서 20큐비트를 사용하면 100만 가지의 결과가 가능합니다. 알고리즘 큐비트 64를 타는 내용이고요. 큐비트가 100개가 되면 전세계 모든 하드드라이브 비트 수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고 300큐비트가 되면 우주의 입자 수보다도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크리스 먼로 교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듀크대에서 남긴 말이고요. 24년 현재 아이온큐의 목표는 알고리즘 큐비트 64고 그 다음은 AQ64 플러스입니다. 아이온큐의 AQ64를 템포라고 칭하고 있고요. 피터는 템포는 역사상 그 어떤 컴퓨터보다도 가장 많은 가용성과 유용한 계산 상태를 갖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공지능을 겨냥한 얘기로 풀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자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는 양자 시장의 상업적 가치의 최대 8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엔 템포의 성능과 시스템 기능을 통해서 새로운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지만 오류율도 줄어들 거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양자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려면 성능하고 오류율도 줄어야 돼요. 역으로 보자면 그렇게 관계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생산한다는 얘기는 의미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양자 컴퓨터가 빨라야 되는데 이 얘기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AQ64부터는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양자 애플리케이션을 내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목표는 현재 AQ64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기호의 의미. 하단표에 25년도 그리고 25년 플러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 보면 25하고 25 플러스가 있죠. AQ에도 64와 64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Q64는 기존 것을 최적화하다 보면 달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64 플러스는 얘기가 좀 다른데 시스템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까지 몇 번 설명을 했는데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도입되면 64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때를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언큐 64의 위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템포 양자 컴퓨터의 모습은 이렇게 출시될 거고요. 오른쪽은 AQ 64의 모습이고 렉이 요 상자가 3개로 이루어진 렉 3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전 대비 옆에 렉이 원래 2개 더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지고 공간이 68% 감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줄일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강연은 아니고요. 최민식 대사가 떠올라서 붙여봤어요. 내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자 5명일 때 찍은 캡처인데 이거 보고서 감동의 샤우팅을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5분.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가나 타이밍이 아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